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의 물, 그다음 반도체 시대의 물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물 박사님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수자원공사의 기능직으로 들어가셔서 처장까지 지낸 57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 물 박사님, 이중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렬입니다.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게 이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물 대탕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짧게 설명해 주면 어떤 걸까요? 지금 일단 한강 수계에 물이 이제 한계에 도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수계에 뭐 대규모 댐이나 댐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힘이 들고, 그리고 마땅하게 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임남댐과 평화댐 양쪽에다 26억 톤씩 시설 용량이 돼 있는데 그 물을 워터 디탕트를 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샘 댐 북한에 있는 거이 금강샘 댐 이남댐에 있는 26억 톤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소양강 댐은 몇 톤이나 되죠? 29억 톤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충주 댐은 어떻게 되나요? 충주댐은 27억 톤입니다. 27억 예, 톤. 예, 예. 그러면 그 중에 북한 쪽에 있는 걸 일부 쓰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안전 문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극복하죠? 안전 문제라고 하면은 일단 그 워터 디탕트를 하자라고 하면은, 만일에 임남댐을 26억 톤을 저장을 했다. 만약에 그거를 뭐 공격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임남댐을 동시에 폭발을 했다. 26억 톤의 물이 내려오면은 평화댐에서 26억 톤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있고 26억 톤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그 북한 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폭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게 되면 이 남북 물 대탕트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물 부족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박사님께서 보면은 해수 담수화, 예. 이것이 우리의 물 부족을 극복할 수도 있고 거대한 4천억 불 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 담수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해수 담수화라 하면은 일단은 이제 바닷물을 이제 먹는 물로다가 이제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짜니까요. 예. 보통 이제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TDS 농도로 갑니다. 염분 농도. 예. 염분 농도가 한 35,000에서 4만 TDS가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아로막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해갖고 아로막을 이용해서 물속에 있는 뭐 미네랄이나 염분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막이 되겠습니다. 그 막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 뭐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고, 또 수돗물로도 쓸 수가 있고, 공업용수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해수 담수화 기술은 우리가 보통 발전소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그 전기 분해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방식이 있고 지금은 이 역삼투압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대표적으로다가는 저희 이제 국내 이제 D사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다가 해수 담수화를 엄청 많이 이제 시공 실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증발식이라 해가지고. 증발식. 예. 예. 이제 증발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닷물을 끌어와서 일반 일ገብ일 때 물의 끓는 온도가 100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요 물 자체를 진공을 시킵니다. 로에 가져왔고 진공을 시키게 되면은 그 비등점이 한 65도 물이 끓어오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물을 증발을 시켜서 그 물을 모아서 쓰는 게 이제 증발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해서 증발시키는 게 증발식이고. 예. 근데 이제 그건 하나 이제 단점이 대용량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뜨겁게 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진짜 그 에너지가 많이 있는 중동 지역 외에는 증발식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된 것들이 이제 아로막을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아로막 자체도 각 국에서 막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그 아로막 자체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톤을 생산할 적에 전력이 한 3.6kW가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변 기술이 발전이 돼서 한 뭐 2.8kW, 3.0kW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로막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이 우리가 웅진코웨이처럼 일종의 막을 투과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역삼투막이죠. 역삼투막. 역삼투막. 예. 예. 그러니까 양쪽에 일반 저기 그 하천수나 바닷물의 염도 자체가 틀리잖아요. 농도 자체가 그거를 역으로다가 침투시켜서 이제 막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증발하는 방식이 있고 역삼투압 방식 두 개로 그 해수 담수화 기술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막 자체는 우리나라 스스로 그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뭐 저기 그 W사에서 일본의 도레이 거를 갖다가 도레이나 이제 니토덴코가 있는데 그 막 자체가 일본이 엄청 발전돼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OEM으로다가 생산을 해서 이제 뭐 판매하는 수준이고요. 자체적으로다 이렇게 뭐 설계나 제작 능력 자체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해수 담수화 기술은 주로 우리 기장에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증발식 이걸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증발식도 있고 거기서는 이제 아로막도 이제 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공을 하는 건데 원천 기술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기 그 태안 쪽에 그 10만 톤짜리 해수담수화를 지금 건설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네. 마쳤지만은 이제 L사에서 이제 시공을 했는데 설계나 주요 기자재는 설계도 이제 스페인사에서 설계를 했고 네. 거기서 고부가 가치가 높은 주요 기자재는 다 수입품입니다. 아하. 너무 저는 물 전문가로서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빨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 지금 부가가치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로막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100% 사다 쓴다고 보면 되시죠.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거대한 물을 이제 이 수요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의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의 물을 이 필요로 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 뭐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은 좀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 기자재만 납품하는 저 마켓 쉐어가 있고 네. 또 이제 대개 보면 중동에서 발주하는 방식이 뭐 PPP 방식이라 해갖고 네. 개인이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뭐 20년, 30년 운영을 하면서 투자비 회수하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이제 EPC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민간이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는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수인계해 주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보통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은 운영 관리까지 포함하면은 네? 연 매출액 자체가 3천억에서 4천억 불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중동 지역에서 연간에 물과 관련된 그 액수가 4천억 불이면 한 600조 정도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꼭 이제 중동뿐이 아니고 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꼭 뭐 아로막이라는 것 자체는 꼭 그 물 생산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일반 정유회사라든지 약품 제조회사라든지 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아로막 자체가. 네네. 이제 그런 비용 다 따졌을 적에 뭐 1년에 뭐 한 3천억에서 4천억 불 정도 그 정도 매출이 발생된다. 이런 4천억 불이라고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예산보다 조금 적은 규모네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가 선진적인 기술을 아로막 기술 같은 거를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바다에는 물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 전 세계 새로운 경제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에도 이제 해수담수화가 이제 설치돼야 될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 전문가로서 빨리 이걸 좀 자립화를 시켜서 저는 국내보다도 일단 수출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국익 창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지금. 그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당장 아로막 자체를 뭐 연구 개발해서 제조한다는 것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대산 해수 3사 10만 톤짜리가 지금 거의 준공이 됐고 또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해수 3사를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여수라든지 여수, 호항, 포항. 뭐 강릉도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내륙에서 수자원력이 부족한 지역 예. 그쪽에 대개 보면 충남 서부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좀 해수 3사를 발주를 해서 우리나라 그 건설사들한테 설계하고 시공 능력, 운영 능력까지 자격을 부여해 줘야지만이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걸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국내에서 일종의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 중동 지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아하, 예. 대개 보면은 중동에서 발주 나오는 것이 통키 방식도 많이 나옵니다. 설계, 건설, 운영 관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에서는 아직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가 예. 뭐 한두 군데, 한 군데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수 담수화, 그러니까 아로막 부분이 전 세계 4천억 불 정도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우리나라 물이 부족한 여수나 포항이나 강릉 이런 지역에 우리가 먼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될 거고 이 실적을 가지고 중동에 가서 갖다 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물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는 초순수, 이 반도체와도 관련이 있다. 반도체하고 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반도체 공장에 초순수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초순수라는 게 뭐죠? 초순수라 하면은 일반 물에서 네. 물에 있는 이물질을 거의 퍼펙트하게 이제 제거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증류수 개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초순수라고 하면은 일반 물에는 전기를 핸드폰을 빠뜨리면은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든요. 아, 그렇지. 핸드폰을 물에 빠뜨리면 고장 나죠. 예. 근데 초순수에는 네. 핸드폰을 열고 물 속에서 담궈놔도 고장이 안 납니다. 아하, 그거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물 속에 이물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 속에 이물질이 없는 걸 초순수라 한다. 예. 네. 근데 그 초순수하고 반도체가 워낙 정밀하니까 예. 그런 초순수가 필요한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초순수의 그 품질에 따라서 반도체 그 수율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초순수가 아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1톤의 입자가 뭐 수십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 입자 자체가 반도체를 웨이퍼 가공하고를 측에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또 수율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순수를 못 만드나요? 아쉽게도 못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초순수를 만들지 못해요? 물을 만드는 건데 초순수 부분적으로다가 뭐 램용으로다가 조금씩 저긴 하지만 대용량으로 하는 거는 100% 미국산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안동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 SK가 초순수를 연구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한 4, 5년 전에 이제 저 환경부에서 R&D 자금을 한 300, 뭐 6, 70억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해서 이제 물 전문기관 공기업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미 쪽에서 그 파이로 설비보다는 좀 큰 실증 설비를 만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아직은 그 초순수 공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한 20개에서 한 25가지 그 단위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단위 설비가. 네네. 뭐 원수가 들어오면은 뭐 침전을 하고 여과를 하고 아로막을 거치고 탈기를 하고 막 이런 공정이 20개에서 한 25개 공정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건 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막단 예산대 연구 개발을 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단위 공정별로다가 얼마나 접목해서 중소기업들이 그 단위 설비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게 초순수를 만들려면 물이 들어오면 약 25개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하나가 다 기술이겠네요. 아직 맞습니다. 미발달돼 있다. 근데 예, 예. 시장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초순수를 수입해서 쓰는 게 그럼 얼마나 되는가요? 시장 규모로 보면 지금 저 초순수 그 사용량 자체는 그 뭐 반도체 회사도 IT도 마찬가지고 정유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초순수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 우리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뭐 반도체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고 약품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고 해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각 기업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기업 그 영업 비밀로 해갖고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추산하면 우리나라 1년에 초순수 시장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 좀 몇 년 전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초순수 시장 자체가 1년에 뭐 한 14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14조 원. 예, 예. 근데 그 14조 원이 시장에 나와 있지가 않고 숨어 있다는 게 그 문제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초순 시장은 엄청나게 크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지금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는 1년에 약 한 400억 불 정도. 근데 그 400억 불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픈을 안 하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도 뭐 한 2배, 3배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면 100조 원 가까이도 보겠네요. 그죠? 네. 네, 물 박사님, 우리 이중열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 댐 등을 활용해서 남북 간의 물 대탕트 시대를 열게 되면 우리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요. 이 바다의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되면 포항이나 서해안이나 강릉 등 물이 부족한 부분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국내 시공에 성공하게 되면 전 세계로 4천억 불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물 시장에 우리의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해수 담수화의 기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에도 물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초순수.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순수하다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1년에 수십조 원 정도를 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우리가 물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초순수 과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반도체 전쟁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있겠지만 초순수 물과 관련된 기술도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 부족을 극복하고 물을 미래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중열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